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과입니다. 우리 강좌명은 명품주식 경영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주식 경영학과 경영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점을 관리하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포스코 DX는 37,500원이 끝났습니다. 플러스 3,100원이었습니다. 9.01% 상승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이 주식은요,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지셔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고, 여기 10%, 거의 16%, 20% 정도까지 빠졌을 거예요.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10% 정도 빠졌다가 그냥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이건 코스피 상장된다는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확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밀림 업종이 있습니다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만 보면 봉이 된다. 일봉 무슨 보자고요. 일봉에 보니까 여기서 계속 얼마야?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게 11,000대에서 올라간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골든코스, 타지코스 골든코스 해갖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이 뭐냐면 45,400원 7월 26일자로 찍었습니다. 고점 쪽이 일단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 18이 됩니다. 그래갖고서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저점을 타지코스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저점을 다시 형성했는데 전저점까지 못 오고 골든코스 이 과정에서 이제 저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찍고 테드코스 나온다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때부터는 조금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빠진 이 정도 빠진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갑자기 확 올라온 겁니다. 완전히 음봉에서부터 양봉에다 확 반환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쇼를 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일봉만 보면 봉이 된다. 월봉을 보라고 했습니다. 월봉하면 참고죠. 월봉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원래 2020년 3월 30일자 저점을 최저점 치는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2,900원이었습니다. 2,9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시 이제 최저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올라가서 지금 얼마냐면 45,400원 7월 29일자로다가 45,400원 7월 31일자였네. 31일 찍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 빠져갖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사실 저쪽을 곱하고 확 올라간 겁니다. 이제 탄력이 엄청 좋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좀 다추적 있고 그래서 일단 향방이 되는데 사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배당금이 많지 않습니다만 70원을 줬고 여기 보면 영업이 이거 본다면 정각에 2000년대에 뭐냐면 261억 2021년도에 공장 직환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만은 또 사실 이제 복구해서 547원 생각했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1900년대에는 뭐냐면 갑자기 많이 준 거죠. 1212억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얼마예요? 5배 이상 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 증가율이 상당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 주당 순이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주당 37원 벌다가 37원 벌다가 2021년도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작년도에는 300원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6배는 올랐가지고 이거
굽는 데는 또 500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10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애군 수급도 좋았었어요. 오늘 이제 이 공매도 현상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현상은 주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단 얘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전부 갚아줘야 물량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의견들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름대로 분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콜린즈고 여기서 DX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그리고 예비 주주분들 계시죠? 자, 오늘 좀 급하게 잡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이사를 간다, 코스피 이사 간다, 이 의미에 어떠한 그 기대감이 실려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지금 코스피 150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얘네들이 상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 청산이 돼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최대한 저점에서 사가지고 상환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팔고 버티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급해서 윗가격에서 막 사들이면서 쇼스키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거기다가 지금 하나의 사례가 있었죠. 자, 포스코 같은 식구가 한번 똑같은 일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이 자, 똑같이 이제 코스피를 이전 성장을 하면서 7배가 넘게 뛰었었습니다. 7배. 자, 이 기대감, 자,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자, 매수, 진짜 딱 그대로 매수 어디서 뭘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딱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막 날아간다 잡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고 영상 후반에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자, 총 3종목을 공개 추천조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후반에 제가 다 공개해 놨으니까 자, 이거 포스코 DX 영상 보시고 후반에서 한번 골라서 또 재밌는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선물이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지금 이게 37,500원 정비장 마감한 이후로 시간외에서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간의 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시간의 창에서도 39,600원으로 약 5.6% 자, 급등을 하면서 자, 우리 기대감의 사이즈를 자, 이 힘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우리 타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기준점이 딱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이게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을 보시면은 이걸 보는 이유가 뭐죠? 이 아래 거래량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자, 큰 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느껴지고 오늘 장 후반에도 연속적으로 터지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보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자, 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윗가격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네. 그리고 안착했다가 또 새로운 돈이 밀고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기준 삼아서 지금 현재 고점 내일 분명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갭상승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 조용히 흐르는 타임이 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9시 시작 땡 치고 나서 자, 동시호가에서 이제 걸어둔 물량들이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갭으로 딱 뛰고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차익 실현 매물도 던지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흐르는 타임이 와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눌려서 조용히 흐른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돈이 양봉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팡 때릴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세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빨리 대응하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는 솔직히 포스코 DX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건 물론 좋지만
지금은 사실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셨죠? 지금 이 순간은 진짜 기술적 대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후반에다가 원래 미리 편집해놓은 이제 영상이 있어서 포스코 DX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돌아서 나가면 이게 N자잖아요. N자 안에 자, 돌아 나가는 지점을 찾자 이건데 이 저점에서 사야지 왜 높게 사?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걸 말씀드리면, 자,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눌려요. 뒷모습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보고 있다고 봅시다. 이거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죠? 모르잖아요. 뒷모습은 모르니까. 내가 매수하는 순간.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고 나서 위를 내려다봤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고 저점이 잡혔구나 확인이 될 수 있을 때, 자, 그때를 잡아야 된다.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게 바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N자 돌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중. 비중 안 싣고 내가 한 종목에 보통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담는 게 한 종목에 대한 100% 비중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초기 비중으로 1,000만 원을 훅 들어가 버리시면은 솔직히 이 상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세력들이라고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비중 1차, 2차, 최소 이렇게 나눠서 3차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1차 매수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된 이후에 2차, 3차의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1차 비중으로는 1,000만 원 담는 게 100% 목표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량을 나눠서 들어가야, 내가 잡았는데 갑자기 훅 밀려. 매도 물량 쏟아지다 보니까 밀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에 갇혀있는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돌파해서 간다 하더라도 위에 갇혀있던 물량이 지금 나 탈출해야지. 이 가격 안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오네. 탈출 심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자, 그 부분은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꼭 나누시는 게 필수입니다. 비중을 나눠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게 바로 리스크 방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키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포스코 DX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구분하실게. 4D 두 글자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 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제가 왼쪽에 예시를 띄워놨는데, 자, 4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8시 30분 전에 딱 여러분들께서 매수 라인을 얼마 이하 정도로,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가격은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 가격 이하에서 잡으면 좋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잡고 손절가도 잡아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시나리오를 딱 가지고 나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꼭 응원의 댓글, 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자,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하나 초대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일단 이 실전 투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절차는 없고 제가 초대해 드리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구독자분들 위한 자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평소에 당일 주도 섹터 테마 체크하고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이제 공개 추천주들 몇 점도 여기서 이게 또 공개를 탁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 다 이게 보실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오픈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2,000명 정도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정원을 약간 늘렸습니다. 몇 분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시장 실시간 긴급상황 시장 경고 알림, 이게 일단 우선이에요. 뭐 시장의 파도를 피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내가 일단
돈은 안 잃고 봐야죠. 버는 건 버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 4D 보내실 때 참여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공개 추천 종목 포스코 DX 포함해서 총 3종목을 오늘 준비해 놨었는데 자,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필요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공개 추천 종목들을 나눠드릴 텐데 먼저 종목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R텍, 두 번째 종목 포스코 DX, 세 번째 종목 에로티 백큐브를 정했는데요.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무조건 자 각자의 섹터 안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주도주여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큰 돈이 담겨 있어야 그 기준봉을 잡고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겠죠. 다 지나가고 있는 종목 봐서 뭐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가 단타 위주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스윙부터 중기까지 모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나중에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맥점을 잡아서 가시면은 매 한 가지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DR텍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DR텍은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삼성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AI 기술 접목된 그 엑스레이 장비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래 이제 세계 최초로 21년도에 커브드 디텍터, 이 디텍터라고 부르는데 커브드라는 게 이제 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우디 지금 석유 기업 어떤 다른 분들이 그 의견 좀 참고를 해가지고 CX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8월 23일 포스코 DX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좀 약간 호재 이슈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그런 이슈가 공시가 하나 나와주면서 이게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급격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 한 9% 정도 상승한 37,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과연 그러면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과연 호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슈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관련 내용 자체들을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후에 이런 코스피 DX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 뭐 정확한 부분 좀 짚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관련 공시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포스코 DX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상정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와줬죠. 자, 이 말은 상장 폐지 목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기 위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자, 10월 5일 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결과 과정 및 관련 기관 승인 여부에 따라서 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줬고,
실제 보시면 이제 2024년 10월 5일이죠.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10월 5일 날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뭐 결정한다 혹은 뭐 결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럼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스코 계열사인 건 좀 알겠는데 뭐 우리 주주님들을 제외하고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포스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계열사인가? 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의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요. 자,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그게 이번에 이제 슬슬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 기업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가 좀 뒤늦게 받아지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이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서 그런 영향을 같이 받게 된 겁니다. 이 포스코 DX가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안에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냐.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죠, 여러분들. 이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는 그 공장, 그죠? 2차 전지 뭐 양극재 공장이라든지 뭐 음극재 공장이라든지 많은 공장 시설이 있겠죠. 그 공장 시설을 자동화하고 지능화하고 로봇 무인화하는 것을 바로 포스코 DX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렇죠? 2차 전지를 이제 그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공장,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걸 담당하고 있는 걸 바로 이 DX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이 순수하게 2차 전지로 딱 연관되어 있는 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에도 많은 강점이 있죠. 그래서 포스코 DX만 봤을 때도 충분히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계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조금 팩트 체크하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2010년부터 2023년 한 13년 정도까지 이 이전 종목의 대상으로 해서 주가 등락률을 조금 비교해 본 표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 기업 등락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기업들,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건 바로 포스코 퓨처 M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코스피로 이전했다고 해서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했던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포스코 퓨처엠은 같은 포스코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 이후에 이런 사례, 이 포스코 같은 계열사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 DX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로 주가가 상승한 거죠? 그렇죠. 2차 전지죠. 이 포스코 기업 내에서 그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주역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이루어 준 거고,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2차 전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그런 계열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처럼 이만큼 뭐 엄청난 상승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상하기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그 부분은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자, 포스코 DX도 이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포스코 퓨처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 실제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게 2019년 5월이에요. 제가 이제 화살표를 표시했죠. 자, 이 월봉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로 이전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기보다,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전 상장으로 주가 상승으로 나왔다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2차 전지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주가 상승 그렇죠. 최근 이제 이 2023년 들면서 2022년 말부터 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피로 이전해서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전에서 주가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최근 2차 전지 사업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좀 약간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공매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포스코 DX가 포스코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자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코스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그리고 혹은 이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종목들만 공매도로 그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질 않거나 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공매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포스코 계열사랑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8월 1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영상 찍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8월 11일 기점으로 공매도 잔고가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나가다가 다시 8월 18일 기점으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공격에 주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한 호재나 재료가 나와줘서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줘야 되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DX는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공매도 공격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부분이 제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조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봤을 때, 상장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공매도 가능 종목에서 제외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고, 자, 지난 10여 년간 이전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한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포스코 계열사, 이게 여러분들 가장 이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왜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이 세력들이 어떻게 좀 약간 연관을 짓느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계열사, 같은 포스코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 DX도 같이 주가를 올라간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구실이죠, 구실. 이런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초전도체 보시죠, 초전도체. 초전도체도 뭐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이 맥신이죠. 맥신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잠재적 가치. 지금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그런 공격들, 많은 거짓 선동,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종세를 겪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여러분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 성장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포스코 DX도 반드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의 부정적인 요소죠.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는 일단 없습니다. 자,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큰 틀에서만 봤을 때도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이전이라는 그런 좀 약간 작은 테마 형성이 되면서 세력들이 개입을 하겠죠.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매수를 하다가는 단기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고 이런 주가 흐름, 이런 차트, 기술적 차트 분석에 의한 그런 뭐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뭐 주가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신중한 안녕하세요. 주식부 선생입니다. 주님들과 포스코 DX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이야, 포스코 DX가 오늘장 이제 거의 뭐 8%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DX는 이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 움직임이 강한 기업이다. 굉장히 강하다.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를 영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기업이 어떤 뭐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이제 가치 분석, 밸류 분석을 하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 주님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DX의 주가는 왜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지, 왜 우리가 더 베팅하고 더 담고 끌고 가야 될 기업이 포스코 DX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우리 주민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3일 연속 많이 지금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5개의 매수 주체들이 지금 한 주라도 쓸어담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8월 17일자 보시면은 연기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담는다는 것은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얘네들은 공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담아서 쭉 더 끌고 올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아니면 또 새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포스코 DX가 코스닥 상장 폐지하고 코스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무난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 포스코 DX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로 이전되면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 올라갑니다. 주가 무조건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일찍 잡으신 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좋을 텐데 요즘 공매도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최근을 따지면 공매도 정보가 줄었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아는 거죠. 포스코 봐요. 그렇죠. 대신도 아니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느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대형주고 우량주죠. 그렇죠? 대외 신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구현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설비 장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다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외국계, 그렇죠? 외인, 전체적으로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신인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또 공매도 청산을 해서 주가 재고,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은 신인도가 올라가서 외국인들의 수급 또는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패시브 자금 그리고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했을 때 자금 조달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한 효과를 보시면 지금 보세요. 2000년 이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38개입니다. 38개. 38개인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 342%. 38개 평균이에요. 평균죠. 더 올라간 놈도 있고 적게 올라간 놈도 있겠죠. 다 합했을 때 평균적으로 342%로 올라갔다. 왜 그러냐? 코스닥보다 코스피는 외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코스닥은 쉽게 함부로 못 삽니다. 외인들 또는 기관들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코스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투자 유니버스 이런 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매수세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342%가 올라갔다. 거기에 플러스 뭐다? 공매도 청산 물량들까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요때 이제 장대 양봉 처음 나올 때 7월 달에 7월 11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부각되면서 종가가 2250원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서 수급 기대감과 공매도 청산이 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340%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68,800원에서 89,000원 사이가 될 수가 있다. 거기에 공매도 쇼커버가 나타나면 이거 이상으로도 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연속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 가격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를 보시면 다수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존재합니다. 자, 특히나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 자, 모회사죠. 포스코 홀딩스가 자, 리튬이라든지 리튬 그리고 니켈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니켈.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죠. 양극재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자, 그렇죠. 포스코 DX가 담당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마트 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자, 포스코 그룹의 비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IT 시스템 구축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2023년 총 수주액은 2조 144억. 대략적으로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38%가 증가했고요. 24년 2조 6,260억으로 또 마찬가지로 23년 대비해서 24년에는 32%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성장 그래프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자,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중요한 코스피 이전 이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가치, 자기 본가치를 찾아가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 DX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증권사에서도 지금 레포트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료 없지. 거기다가 변동성이 최근에 커지는 구간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 기댈 곳이 없다.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 또는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또는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거나 전화 주시는 분들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초대해드리고요. 포스코 DX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트를 불길을 들여줄 차은주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포스코 DX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관련 수입 제품 국사를 전기차 배터리로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포스코 DX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어제 아주 살짝 골든 크로스의 모습이 보여져서 아마도 오늘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역시 이 골든 크로스를 뛰면서 선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 상승하는 기업의 특징이 호재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건데요. 자, 그 중에 포스코 DX가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기사가 떴죠. 통계적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에 이 주가가 오르지만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불안해하시는 포스코 DX가 올라가는 이유는 포스코 DX가 뭐 하는 사업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IT. ERP라고 하죠. ERP 깔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든 포스코 퓨처이든 포스코 스티론스든 포스코 건설도 있습니다. 포스코 엔텍도 있고 포스코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포스코 홀딩스 매출이 80조가 넘어가는 뭐 글로벌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도 엄청난 캐피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철강 사업으로도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하면서 기업이 커나간 거야. 그런 걸 자꾸 데이터를 자꾸 처리하다 보면은 거기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용을 줄인다든가 새로운 고객을 찾습니다. 특히 AI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나가면 로봇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포스코 DX는 향후에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IT를 포스코 그룹
전체 IT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파 성장은 포스코 그룹이 완전 변신하자 탈바꿈을 했죠. 철강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지금 기업이익 같은 거나 기업 어떤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 따지보면 10배 정도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올 연초 대비 521%가 올라갔습니다. 521%면 정말 많이 올라갔죠. 포스코 DX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조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조 7천억 정도 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가볍고 뭐 공장 투자라든가 이제 돈이 묶이는 경우는 없는데 포스코 그룹의 역량을 따라서 간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포스코 DX를 생각하실 거예요. 투자를 생각하실 텐데 매출 성장이 실적 발표 요구를 했을 때 55%고 이익이 137%입니다. 근데 이러면 고부가 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고상장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가치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건 벌써 올라가는 거고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건 포스코 DX만 따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를 같이 한번 조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을 탔어요.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공매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 와중에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종목별 투자자를 이렇게 보니까 금융 투자가 또 열심히 사는 기관도 요즘 요 솔직히 이미 아는 거죠. 아는 거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사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거 쭉 하니 누적을 따지면 지금 사고 있는 거고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볼까요?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잔고가 최근까지 나온 거는 지금 18일하고 21일까지 나왔는데 잔고가 50만 주나 줄었죠. 지금 50만 주가 줄면은 25%가 줄었습니다. 25%. 200만 주에서 150만 주를 줄었고 금액도 110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도 슬슬 줄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공매도를 늘렸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공매도는 실패했죠. 공매도는 실패했고 이런 경우면은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찍을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략을 바꿉니다. 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만 쳤다가 주가 올라가면 망했네 이렇게 가지 않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롱숏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숏을 때려서 밑으로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받쳐놓고 숏을 때려서 숏은 단기 차익을 보죠. 그래놓고 롱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 숏을 정리합니다. 숏을 커버리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요. 이런 전략이 포스코 DX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수급으로 딱 보니까 지금 공매도 줄었잖아요. 200만 주에서 무려 50만 주가 줄어서 빼기 150만 주 이러면 25%가 줄었거든요. 딱 줄었는데 계속 줄어나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 전에 올렸잖아요. 공매도를요. 공매도를 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밑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가 그리고 회사의 캐파 성장이 포스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들도 여기서 절대 버릴 자리가 아니고 이전 상장 되면 더 올라가니까 우리가 근데 그 결과 같은 걸 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팩트 체크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은 포스코 DX만 보면 안 되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의 캐파 성장. 배터리 산업에서 성장 사업이 얼만큼 어떻게 나오나. 근데 철강 사업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린 철강 사업. 이것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항에다가 100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철강만. 그린 철강 100조,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에도 한 100조 정도 투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포스코가 날개를 달고 갑니다. 그러면 포스코 DX의 로봇 사업이든 물류자동화 사업이든 공장자동화 사업이든 성장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차트상에서 매수 타점을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요즘 주식 투자하기 힘들고 이제 요즘 테마 보니까 초전도에서 맥심으로 갔다가 맥심 그래서 초전도 투자하시면 망했는데 맥심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양자 컴퓨터로 또 갔다가 이게 언제 어디로 뭐로 튈지 모르죠.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AI로 분석해서 급등신호 나온 무료 추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따라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전 상장합니다.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공고가 나왔어요. 공고가 나왔으니까 지금
포스코 DX 나프로 대응 전략 보고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중요한 무기 하나 장착하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쭉 끌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많이 담아서 분명 지금 무언가가 수면 아래 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룹 계열사에서 로봇, 스마트 시티 그리고 향후에 리튬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DX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이 가치를 이제는 얘네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포스코 DX의 이 요인이 그룹사 IRA 요건 충족으로 지금 공급망 구축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자원 보복이 계속해서 지금 영토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로 쓰이는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이쪽에 이제 실질적인 자원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갈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제 미국을 대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소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벗고 지금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발벗고 뛰지 못하게 중국이 오히려 보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손발 지금 묶여 있어서 미국 정부 바이든이 해야 될 일을 실질적으로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니켈과 광석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AMPC 수혜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니켈과 광석 리튬은 이게 광석 리튬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공장이 이 공장이 올해 이제 10월 말에 완공이 돼서 시운전 들어가면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매출이 많이 찍힐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다른 리튬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받는 리튬의 양이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더욱더 증가된 이런 물량을 DX가 수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구체 합작사, 중국 기업과 전구체 합작사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달되는 니켈은 호주에서도 조달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의 암바토비 광산을 통해서도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를 토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련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스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향 쪽에 이런 물량을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소재를 지금 미국 대신에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미국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뒤따를 거란 말이에요. 왜?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포스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켤레에 10켤레로 해당합니다.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프랑스 유명 구두가 슬리퍼보다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구두입니다. 겉면은 섬세하고 순간 아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7월에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싶다라면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를 올해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연말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2달 전에 저희와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 2차 전지의 돌풍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박순혁 이사에게 지금까지 온 에코프로 더 갈 건지,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 이런 경로를 밟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은 누가 있을지, 혹시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없을지 2차 전지 관련해서 A to Z 싹 물어보겠습니다. 박순혁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사님 그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요,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서 시간이 모자랐지만 제일 처음에 그때 조정을 하게 된다. 향후 나오는 재료를 해놨고요. 재료별로, 시나리오별로 목표가 및 매수 맥점, 매도 맥점 다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대로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자,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중요한 참고 네,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DS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23일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 DX가 무려 10%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박수 쳐야겠죠, 박수.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주주분들 댓글로 박수 적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더 열심히 촬영해야겠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코 DX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이때 지지 정확하게 받고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정확히 뒤엎는 언제? 요 장대 양봉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바닥 거래량도 설명해 드렸고요. 이 월요일날도 박수 치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 상승한 잘 안 보이네요. 자, 화요일날 상승한 만큼 지켜주기 때문에 또 박수 쳤고, 오늘도 또 박수. 이거 사면 박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포스코 DX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가 영상 사이사이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자, 보시면 드디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원래 7월에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쵸? 드디어 코스피로 이사가는 포스코 DX.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뭐가 좋냐?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의 골칫거리였죠. 공매도 상환 먼저 해야 됩니다. 공매도 이제 쇼 커버링 들어와야겠죠.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두 번째가 좀 장기적입니다. 바로 뭐냐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포스코 계열사 전례가 있었죠. 2019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케미칼이던 시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포스코 케미칼이 정기 변경 심사 기준일이 지난 탓에 지수 편입이 어려워서 바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2019년에 한번 음봉을 보여줬지만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카카오 역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인데, 코스피 200에 편입 이후 큰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DX도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지금 너무 편안하게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DX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면 6월 21일에 저희가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 6월 21일에 포스코 DX 말씀드렸거든요. 6월 21일이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지금 15,000원에 추천 드려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포스코 DX 또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만 6%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힘이라면 이번 주에 정고점 45,4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것만, 어떤 거? 5일선이 돌아왔다. 자, 상승 추세에선 5일선만 봐주시면 되는데, 5일선이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을 타고 가준다면 이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살짝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이 라인이 계속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증시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지났고요. 수요일부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이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금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포스코 DX는 37,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또 뉴스가 하나 나와졌죠. 네,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뭐 9% 37,500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시간외에서도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도 지금 39,450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스피로의 이전이 굉장한 좀 주가에 탄력을 앞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면요. 자, 코스닥 시총 5위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사 간다. 자, 임시 유총은요 10월 5일 날 이제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자 9월 7일입니다. 9월 7일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죠. 자, 기업 신뢰도는 아무래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향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 투자를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죠. 코스피 200에 이제 추가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7월인가요? 아니, 올해 7월이었죠. 올해 7월 좀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간다. 근데 일단 사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듯이요. 이 포스코 DX는 국내 유일의 IT 그리고 이제 EIC 전기 계측 제어죠.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축적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그런 회사죠. 뭐 포스코 그룹의 이제 뭐 공정 자동화, 지능화, 로봇화, 친환경화 전부를 지금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 자동화 사업 쪽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요. 왜냐하면 이 철강 쪽을 비롯해서 앞으로 포스코 그룹사가 특히나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쪽으로 아마 앞으로 포스코 DX의 매출은 굉장히 좀 급격한 그런 성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 제철소 이런 곳들의 로봇 자동화 역시 포스코 DX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포스코 DX 좀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났죠. 근로자 한 분이 좀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위험 지역에서의 이 로봇 고위험 고강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자동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포스코 DX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IT 사업 요거는 뭐 역시나 포스코 그룹이 성장을 할수록 계속해서 이 포스코 DX의 관리를 계속 받아야겠죠. 역시나 또 이 물류 자동화 이쪽도 앞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요 이 물류를 굉장히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철강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이 포스코 DX가 전부 다 도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포스코 그룹의 신설 법인 및 신증설 공장 사업 확대로 이 IC 및 IT 부문의 성과가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IC 부분, EIC 부분이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특히나 올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분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IT 부문은 역시나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류가요 지금 또 올해부터 급격하게 지금 현재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요 포스코 DX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특히나 이 물류 쪽하고 이제 EIC 부분은요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엄청난 양의 투자를 진행하죠. 특히나 이제 올 하반기 포항에 있는 양극재 공장 그리고 이제 퀘벡에도 있죠.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르헨티나 또 이제 LNG 터널 같은 곳
그런 곳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출 실적을 보면요, 역시나 이 엔지니어링 쪽이 가장 높죠, 그죠? 약 한 5천억 정도네. 반기 5천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이 매출은 올해 하반기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는요,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그룹사 전체가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계획하고 있는 2025년 로봇 자동화 탑티어 목표가 있죠. 그룹의 제조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연속 공정의 제조 로봇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이 반도체 쪽과 다르게 중공업, 철관과 같은 연속 공정 영역은 로봇 자동화율이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지금 포스코 DX가 자랑하고 있는 이 생산관리 시스템이죠. MES부터 공장 구축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자동화를 패키지로 구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실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지 지금 특히나요 이 자동차 쪽은요 가면요 정말 엄청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자동차 전자제품 조립 공정은 로봇 자동화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속 공정 분야는 자동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포스코 DX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유통, 물류, 비철 금속 등 다른 분야로 자동화 사업을 확장해내서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상당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요, 포스코 그룹사 매출이 대부분이지만요,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강한 상승, 강한 성장을 충분히 지금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주가도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좀 일정적인 좀 조정 구간,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만, 자, 일단 상승 모멘텀이 새로 생겼죠. 네. 바로